자, 매일경제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집 또 이어가는 부분이 있고요. 오늘은 대한항공과 현대차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. 경영권 분쟁 이슈도 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도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KB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운송 유틸리티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. 강성진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자, 먼저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또 선정이 되셔서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고요. 시장이 좀 좋으면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분위기 업해서 하겠는데 시장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. 자, 그래도 이슈는 이슈니까요.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지금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고요. 네, 그래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간의 이 남매난이죠. 복잡한 구조입니다. 뭐 보도만 통해서 놓고 보면은 좀 그런데요. 상황이 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? 최근에 여론전에서는 현재 경영진인 조원태 회장 쪽이 좀 기선을 잡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. 사실 아직은 본 게임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주주총회가 소집이 되고 주주 제안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주주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 진행이 돼야 본 게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여론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액주주 중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여론만 가지고 의결권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. 지금 뭐 그 지배구조 보면은 사실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오래됐잖아요. 해묵은 듯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글씨는 좀 작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가 가세를 했고 거기에 또 반도건설이 들어왔고 복잡한데 이 KCGI하고 반도건설은 조현아 부사장 측에 지금 서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반면에 조원태 회장 쪽에는 이명희 씨하고 조현진 씨, 조현빈, 네, 조현민, 네, 죄송합니다. 성함을 일부러 틀린 건 아니고요. 워낙 많은 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, 이 지금 근데 주총을 소집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를 폐쇄하면 주주명부 폐쇄 이후에 또 지금 계속 지분 매입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어떤 의미일까요, 이건 또? 다음 라운드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이긴 하지만 대한항공과 이제 사업적 관계, 그러니까 한진그룹과 사업적 관계를 갖고 있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번까지 생각해서 의결권 행사하라라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봅니다. 네. 자, 이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들은 뭐 사실 여론에 흔들리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캐스팅보트를 좀 쥐고 있잖아요. 어느 쪽에 힘을 좀 실어주는 편인가요, 지금? 현재로서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말씀드리기 너무 이른 상황인 것 같고요. 지난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의결권 자문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했고 국내 다른 기관들도 요즘에 스튜어디십 코드가 강화가 되면서 네. 그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그 지배 구조, 지분율이 대충 저렇게 나오는 건가요? 소액주주가 30%, KGCI가 17% 이렇게 되는군요. 그다음 뭐 하여튼 합치면 뭐 30%대에서 서로 지금 표 대결을 할 것 같은데 주총 날짜는 지금 잡혔나요? 아니요, 아직 안 잡혔습니까? 네. 그리고 또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혹시나 전자투표?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? 전자투표를 하면 주총장에 나오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.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. 그래서 네. KCGI 반조원태 연합 쪽에서는 그런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경영진은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그렇게 네.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사실 말씀드리기 좀 껄끄럽지만 주총에서 이번에 승리를 잡는 쪽은 어느 쪽일까? 뭐 이게 도박 사이트도 아니고 사실. 네. 그래도 여쭤봐야죠. 예. 뭐 여쭤봤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네. 아직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. 네. 워낙에 양측의 지분 차이도 크지 않고요. 박빙이라고 그렇습니다. 얘기하군요. 박빙이고요. 그리고 앞으로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관건이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이런 분쟁이 기업의 가치, 더 나아가서는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쪽으로 가야지만이 옳은 방향이다. 그러기 위한 분쟁이와 논쟁이라면은 생산적인 논쟁인데 단순히 이제 비춰지기에 뭐
시쳇말로 밥그릇 싸움이다.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미지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텐데, 본 업황이 사실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여객 운임, 또 산업 운송 이런 쪽일 텐데 안 좋잖아요, 지금 물동이. 맞습니다. 환경이 좀 그래가지고. 자, 대한항공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떨까요? 근데 우리가 이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,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이 여태까지 경영 관련해서 어떤 지적을 받았다면 그것은 영업에 관한 부분보다는 투자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기업이 돈을 벌으면 또 좋은 기회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되는데 한진그룹은 몇 가지 건에 대해서 투자를 했었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KCGI 쪽에서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 것이거든요.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보면 양대 주주가 이 격돌을 하고 있고 네. 소액주주들의 표를 하나라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현재 경영진도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기든 상관없이 이 양대 주주가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소액주주들이 중요한 어떤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 상황이 주주가치 제고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뭐, 이 강성진 애널리스트가 사실 쥐주 전문은 아니시라서 뭐 굳이 뭐 여기에 대해서 더 들어가도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하고, 이슈는 좀 진행을 보면서 오늘 또 투닥투닥 하는 다툼 내용 때문에 주가는 반응을 좀 하는데, 네. 잘 저도 모르겠네요. 현대차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현대차, 이 생산보다 소비가 지금 문제다 이런 타이틀인 것 같은데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내의 생산시설 일부 차질이 비춰지고 부품 공급도 차질이 나오고 생산 차질이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수준까지 가 있나요? 현대차의 국내 공장에서의 생산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부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장별로 다른 스케줄로 지금 휴무를 하고 있고요. 네. 공장별로 짧으면 며칠이고 길면 뭐 열흘 정도까지 현재 휴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현대차 1, 2공장 그리고 기아차 소아리 공장, 광주 3공장 이렇게 되겠습니다. 네, 통상적으로 열흘 정도의 생산 타격은 그 이후에 뭐 잔업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메워 나갈 수가 있고요. 네. 연말까지 올해 연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의 뭐 흔적도 남지 않게 잘 메울 수가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소비가 매우 위축됐을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 판매가 안 되면서 재고가 다시 또 쌓이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메이크업 하기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신차인 GV80과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 상당히 그 호응이 좋았잖아요. 네. 이게 조금 더 연결될 수 있는 순환고리인 과정인데 끊기지 않길 바라야 될 텐데. 자, 얼마 전에 현대차가 독일의 렌터카 업체인 식스트 인수를 추진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. 아직 딜던 된 건 아니지만 현실화될 경우 무엇이 좀 달라지게 됩니까, 이건? 양측의 시너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당장에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. 현대차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에서 판매 루트를 하나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. 네. 이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그 렌터카 업체의 그 영업을 그 현대차의 유럽 딜러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뭐 양쪽에 다 시너지가 없진 않습니다. 다만 요 선택만 가지고 바로 유럽 차 판매가 늘어난다든지 뭐 렌터카 업체의 점유율이 크게 늘어난다든지 하는 거는 좀 이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네. 참, 뭐, 유럽 진출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. 지금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, 전체적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상 이 전기차라는 이슈를 많이 들고 나오잖아요. 네. 뭐, 테슬라라고 하는 상징성이 또 있고, 네. 하다못해 이제 그 슈퍼카 업체들 중에 마세라티도 전기차 얘기를 하더라고요. 흥미로웠는데, 뭐, 폴쉐도 마찬가지지만. 네. 어떨까요? 이 전기차와 관련된 환경 전기차 요 이슈 한번 좀 다뤄주신다면. 자동차의 역사는 자동차를 좀 더 낮은 가격에 좋은 주행 성능에 좋은 디자인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환경 오염을 적게 하면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습니다. 네. 전기차가 등장을 하면서 당연히 환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해결하지 못하던 부분을 크게 해결을 해줬고요.
사실 테슬라가 등장을 하면서 전기차가 주행 성능에서도 슈퍼카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네. 또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매우 발달을 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소프트웨어들이 갖춰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전기차 플랫폼이 이제 대중화되게 되면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동하기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. 왜냐하면 뭐 차의 전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이 구동 모터라는 게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즉시 반응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는 거에 맞춰서 하드웨어도 쫓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기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결국은 그래서 이 현대차도 전향적으로 그 수소차도 물론 있지만 경기차도 지금 집중을 또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괜찮았잖아요. 이 실적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전기차라는 또 성장 모멘텀을 또 추가해가지고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. 2019년하고 2020년하고는 스토리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. 2019년은 현대차의 판매 대수는 오히려 줄었어요.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팰리세이드나 이런 새로운 차들이 기존보다 마진이 좋았기 때문에 평균적인 마진이 상승하면서 이익이 증가했다.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데 2020년에는 좀 더 소형차인 베누 또는 아반떼, 투싼 이런 차들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어서 지난해만큼의 그 믹스 개선, 마진 개선은 있지 않을 거로 봅니다. 다만 새로운 차들이 많이 나오면서 대수가 늘어나고 그것이 이익 증가의 큰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 전기차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유럽에서의 환경 규제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모든 메이커들이 유럽에서 빨리 늘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근데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, 현대차, 기아차 포함해서 전기차 판매는 유럽에서 역시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이 판매 대수 증가를 맞추지 못하면은 커다란 페널티를 물게 돼 있기 때문에 네.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이나 경쟁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실적에 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매견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집, 오늘은 운송 쪽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.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강성진 애널리스트가 수고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